네,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네, 마켓 트렌드 시간을 통해서 귀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또 귀한 이야기 갖고 나오셨나요? 네, 글로벌 윈도우라고 하는 국내 이제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정보 사이트를 보면 네. 미국의 건설 장비 렌탈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글로벌 건설 경기와 연결해 보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 국내에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은 있는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건설 장비 렌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서 쓰기보다는 리스 형태를 통해서 렌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을 보면서 미국의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 추이와 전망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아이비스의 자료를 보시면 201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 장비 렌탈 시장은 지금 성장세를 적어도 2016년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복되고 있는 주택시장과 함께 전체적인 건설 시장의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부터 시작된 이 건설 장비 시장의 회복이 투자 설비 쪽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가장 많은 렌탈 시장에 이 회사들이 있는 것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건설 장비가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지역과 함께 텍사스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주택 경기 흐름도 나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 뭐 셰일가스를 근거로 하는 화학 설비 쪽에 추가적인 투자가 나타나면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건설 시장의 회복, 건설 장비 시장의 회복을 좀 더 점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산업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이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냐를 예측해 봤을 때 무엇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글로벌 탑 250 건설사의 해외 매출 전망이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냈는데요. 보시면 아시아나 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4년에도 꾸준하게 좀 회복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쪽은 아직까지 뭐 뚜렷한 회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시아와 호주를 근거로 하는 전반적인 회복세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 장비 시장이 미국의 지역을 중심으로 또 글로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건설 경기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 자체가 지금 네. 줄줄이 집값이 폭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네. 있거든요. 이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혹시 건설 경기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중국도 건설 경기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중국은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설 경기는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뉴스의 근거는 중국도 파라권 지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시만요. 네, 주요 도시, 일선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 3선 도시의 가격도 오르곤 있지만 일선 도시의 이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2008년에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북유럽 지역과 독일 정도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도 말씀하신 김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굴삭기 판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굴삭기라고 하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가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초 공사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고정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또 건설 장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인데요. 준비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총량 기준으로는 2012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증감률을 봤을 때는 6개월 연속의 플러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속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1년과 2012년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증감률 기준으로 봤을 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2012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Y2I로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지금 유형별로 보면 굴삭기의 회복이 대형 굴삭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니나 소형 같은 이런 조그만 굴삭기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동남부 지역 이런 쪽의 흐름은 정체되어 있는데 서부 쪽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개발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조그만 어떤 그런 공사들이 꾸준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규모의 그런 공사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어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종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바둑판식 개발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건설 경기가 좀 바닥을 치고 회복하려는 시도는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국을 저희가 바라볼 때 워낙 토지 개혁도 그렇고 호우제도 개혁도 이번에 뭐 삼중전에서 나올 얘기지만 워낙 계획 경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자본시장의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늘어나고 있는 굴삭기 판매량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중국의 이번에 삼중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민생에 대한 그 육성, 그러니까 민생을 보호하려는 그런 대부분의 이제 가장 저층을 보호하려는 그런 육성책과 함께 시장 경제에 좀 더 한 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의 흐름을 줄이고,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도 국영은행들이 모두 나눠 갖고 있던 이 독점 산업 같은 것들을 대부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의 신뢰성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에 삼중전에서는 좀 더 이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이 계획 경제에서 자유 경제로 가고 있는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 그런 한 발을 더 내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에게는 조금 다르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어느 정도의 개혁이 나타나고 나서의 경제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굴삭기 판매량의 전반적인 증가가 아직도 2011년에 바닥을 찍고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1년 정도 지나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굴삭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이 두산 인프라코어 정도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뭐 요새는 굴삭기에 대한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국내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작 기계라든지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쪽으로 나타나는 지표를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2013년 들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회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산인프라코어나 동양기전, 진성TC 같은 것들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동양기전이나 진성TC는 캐터필라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업체입니다.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쪽에 직접적인 수출은 없지만 밥캣의 회복에 따른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제 건설 시장이 좋아지고 미국 쪽의 건설 장비 부품들의 판매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것이 단기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하셨다시피 2012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제한적인 양이거든요. 전체적인 총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가될 폭은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특히 수주가 몰린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증감률의 회복 속도와 함께 총량 기준으로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 미국 건설 경기도 회복되고 이와 관련된 회복 추세가 이어진다면 말씀드린 세 종목들의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은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건설 광산기계 중국향 수출인데요. 지금 보시면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정도의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서부대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201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굴삭기의 본격적인 회복 그리고 의미 있는 대형 굴삭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무래도 2014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 또 캐터필라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주요 부품사들의 관심이 좀 더 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샤니와 같은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동양기전, 두산 같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회복은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1년 이후에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사는 시점은 늦더라도 2분기 정도 지나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이후에 정말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예측하고 주가를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일 종목의 저점을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건설기계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이 글로벌 철도 산업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철도 산업은 뭐 KTX와 같은 고속전철이기보다는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전동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철 같은 것들의 회복세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도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유럽 쪽도 이제 CIS 즉 러시아 쪽과 같은 또 러시아 연합과 같은 그쪽 지역의 회복이 빠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철도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아시아보다는 의외 지역 쪽에서 회복을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철강 수요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만 현대 로템 같은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시각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로템은 상장된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격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조금 어렵겠지만 2014년도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 전망이라든지 지역별 전망 또 국내에서 지역 선거 과정에서 경전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경전철이라든지 철도 투자가 국내에서 또 늘어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중한 정보들이 쏟아져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중국에서도 소형 굴삭기를 중심으로 좀 살아나는 만큼 저점을 이미 좀 찍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굴삭기 관련된 두산 인프라코어나 또 동양기전, 진성 TC 등에도 관심 갖는 거 괜찮으시고요. 또 중국 로컬 기업으로 납품을 하는 동양기전, 두산 등에도 내년 1, 2분기에 저점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또 마지막으로는 철도 관련주 현대 로템까지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많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로 해서 이 마켓 트렌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